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학부모들이 학교 내 마약과 각종 범죄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동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가짜 번호판, 만료된 번호판 등을 단 유령차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유세를 펼치고 민주당의 텃밭에서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2024-25 새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18일 백투스쿨 미팅을 열고 청소년들 사이 유행하는 마약과 범죄로부터 보호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최윤희 회장은 18일 플러싱 자택에서 정기 미팅을 열고 최근 초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각종 마약이 거래되고 범죄에 연루된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자녀들에 대한 한인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미팅에 타미최 뉴욕 한인 경찰협회장을 초청해 한인 청소년들의 범죄와 마약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부모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타미최 경찰협회 회장은 자녀들이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는 것을 학부모들은 주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본인이 그런 범죄를 하지 않더라도 그룹에 있잖아요. 같이 있었다는 거, 같은 장소에 같이 있었다는 거, 같이 걸어갔다는 거, 같은 차에 탔다는 거, 그 집에 갔었다는 거만 해도 그냥 공범으로 몰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은 그거 모르셨죠?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건 성인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거든요. 학생들끼리 몰려다니는 거 조심하게 시키셔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거기 있는 아이들까지 다 이게 뭐 인볼브가 안 돼 있더라도 조사받거나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망성이 많으니까 그룹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막 어디 돌아다니고서 사고 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날 미팅에는 서포 카운티 검찰청에서 아시안 최초로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른 한인 루시권 부장검사와 롱아일랜드 길고비치 연쇄살인 사건을 맡은 한인 앤드류 리 검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권 검사는 서포 카운티 검사장이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협력과 아울리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한인 커뮤니티와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really important for us, it was important to the DA to ensure that the Asian community had somebody that they could reach out to that they felt very comfortable with. Along those lines, is that if anyone reaches out to us, we do provide translation. 퀸즈 베이사이드와 롱아일랜드 그레인넥에서 INI 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조세판 대표도 이날 참석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맞듯이 안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의 학업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력이 안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7학년, 8학년 아이가 와서 눈 한쪽이 사시가 돼서 이제 약시라 그러죠. 한쪽이 닫혀 있어요. 그럼 그 닫힌 눈은요 평생 동안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저희한테 7살, 8살 때 왔으면요 그건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했던 병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명감을 가질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아이들이 좀 덜 생겼으면 좋겠어요. 많이 배우는 만큼 우리 자녀를 성공할 수 있고 내 자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학부모협회는 정기 미팅에 새로운 게스트들을 초청해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아동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대와 에모리 대학이 운영하는 전국 하수 감시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미 전국적으로 폐수 샘플에서 엔테로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이런 샘플 조사에서는 뉴저지 패시픽밸리, 베이쇼어, 커네티컷, 스탠포드 등지에서 지난 10일간 채취한 폐수 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감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엔테로바이러스는 심한 기침과 함께 오한, 고열, 호흡 곤란을 동반합니다. 심할 경우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염성이 강한 이 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엔테로바이러스는 주로 어린아이들을 통해 질병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엔테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귀가 후 반드시 20초 이상 손 씻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절대로 만지지 말 것, 식기나 컵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환자와 입을 맞추거나 포옹하지 말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뉴욕시가 가짜 번호판, 만료된 번호판 등을 단 유령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뱅크스 부시장은 이번 단속은 NIPD와 뉴욕시 청소국과 협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18일 아침 발표했습니다. 뱅크스 부시장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법을 피해간다고 생각을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에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와 뉴욕시 청소국장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국장 톰 돈론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불법 유령차 문제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왔다며 유령차의 대대적 척결을 다짐했습니다. 아담스에 따르면 단속이 시작된 지 5일 만에 295개의 유령차를 적발했습니다. TC 청소국장은 이들은 자신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잘 피해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본인의 유령차가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맨하탄 자치구장 마크 레빈에 따르면 불법 자동차 번호판은 크레이그리스트와 틱톡을 통한 판매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런 불법 번호판으로 인해 2,100만 달러의 통행료가 거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 매년 뉴욕시는 2억 달러를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에는 15명의 NIPD 경찰관들이 보건국과 함께 길거리에 주차된 유령차 단속 중에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자동차 번호판 불법 판매에 관한 법률이 9월 1일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브롱스에서 대규모 유세를 펼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유세를 펼치고 민주당의 텃밭에서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젯밤 열린 나소 콜로세움 유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며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구했으며 자신을 구한 것은 하나님이 틀림없다면서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뉴욕주를 보다 낮게 만들고 이 나라를 더욱 낮게 만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가 자신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면서 암살 시도자들은 자신에게 더 강한 사명감을 심어주었고 자신 평생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가장 진보적 상원 의원이며 대표적 진보파인 버니 샌더스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보다 더한 좌파라고 규정을 하며 색깔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 등과 관련해 자신이 집권하면 신속하게 물가를 잡을 것이라며 우리는 금리와 보험료, 세금 등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유세가 펼쳐진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는 민주당의 야성인 뉴욕주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은 이른바 승자 독식제로 민주, 공화 양당 중 단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는 쪽이 해당 주의
뉴욕주의 선거인단을 몽땅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는 뉴욕주에서 단 한 명의 선거인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본거지가 뉴욕이지만 뉴욕주보다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의 대규모 선거 유세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젯밤 롱아일랜드 유세장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유권자들은 대낮부터 나소 콜로세움에 모이는 등 롱아일랜드는 하루 종일 트럼프를 지지하는 붉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콜로세움에는 오후 1시 이전부터 트럼프 지지자들이 운집하기 시작해 수용인원 16,000명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고 파란색으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아석 뉴용은 순식간에 공화당의 상징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17일 밤 11시쯤 미시건주 유세를 마치고 뉴욕에 도착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제 롱아일랜드 유세장으로 가는 길에 뉴욕시에서 단 하나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술집에 들리는 것으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소 콜로세움 도착에 앞서 뇌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7살 어린이에게 하얀 박스에 선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7시쯤 나소 콜로세움에 도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최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뒤 뉴욕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쳐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를 다음 주에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고 자신의 아내 멜라니아 여사의 회고록이 다음 주에 출판된다며 멜라니아가 책에서 자신에 대해 좋게 평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여도 2시간 뒤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며 개정된 뉴욕주 보석 제도를 맹비난했고 미국을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은 거리로 내팽개쳐진 반면 난민들은 호텔 생활을 즐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롱아일랜드 방문에 앞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보도 등으로 한때 긴장이 감돌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철통 같은 경우가 펼쳐졌습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이 1주년을 맞이해서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합창단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을 이끄는 이준희 지휘자와 크리스토퍼 고 학부모 대표는 18일 본 방송을 방문하고 지난 9월에 창단한 합창단이 뉴욕 주정부로부터 공식 승인된 비영리 음악단체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 지휘자는 한인 사회는 물론이고 주류 사회에서도 청소년 합창단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뉴욕 매치 야구 경기에 앞서 미국 국가를 부르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단원들에게 한인 커뮤니티를 알리고 주류 사회 속에서도 한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어떤 이바지를 했냐, 어떤 활동을 했냐, 어떤 액티비티를 했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그들이 또 나중에 에세이를 쓴다거나 어떤 그런 자료들을 제출할 때 학생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지휘자는 학생들이 합창뿐 아니라 리더십 스킬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창단 내 임원들을 선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기회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레지던트, 바이스 프레지던트, TA 그런 제도에 의해서 학생들이 직접 저희 지휘자나 반주자를 떠나서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게 됐고 특별히 또 이번 학기 때부터는 저희들이 스칼라십, 그러니까 장학금 제도를 둬서요. 그 친구들한테 튜이션에 대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장학생을 이제 학기마다 선정할 예정이고요. 크리스토퍼 고 학부모 대표는 합창단을 통해 학생들이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게 된다며 많은 한인 청년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서로 이제 이 코디네이션과 서로의 이런 이제 배려심과 너무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하는 노래죠.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은 가을과 봄학기로 나뉘어 리틀넥 소재 PS115 강당에서 매주 토요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연방법무부가 18일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를 낸 선박주에게 정부의 1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릴랜드 법정은 달리 화물선의 추진과 보조 기계 관련 결함이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의 교각을 무너뜨린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고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대중들의 요구처럼 볼티모어 항구의 보수와 재개장을 위한 비용은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아니라 사고를 낸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한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은 싱가포르 회사인 달리 화물선주의 그레이스 오션 프라이빗 앤드와 매니저 시너지 마린 그룹입니다. 이 두 회사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청원 기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달리 화물선은 볼티모어 항에 기항한 뒤 스리랑카로 출발하려다 동력을 잃고 교각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의 건설 인부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채탄 파틸 미국 법무부 차관 비서는 이 사고는 그레이스 오션과 시너지 그룹의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결함이 있는 선박의 운행을 강행했고 이는 미국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기반을 위험으로 내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9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선박주와 매니저에게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물으며 범위에 대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시청과 지역사업가 등 다른 이해관계자 또한 회사의 과실에 대해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또 특히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일터 안정만 재구축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나은 보수와 일자리 기회를 위해 미국으로 온 라틴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하원 히스패닉 코커스에 참석, 우리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우리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국경 안전을 지키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들에게 너무 관대한 정책을 취했다는 비판을 의식,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 차단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민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히스패닉을 의식, 합법적 이민 보장을 약속한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와 극단주의 성향의 트럼프 측근들이 이민자 가족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들은 사상 최대의 대규모 추방을 주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대해 대규모 단속, 대규모 구금 캠프라고 잘라 말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들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를 삭감하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500만 명 이상의 라틴계 미국인의 의료 서비스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히스패닉계의 지지율은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서 55%로 트럼프를 조금 앞서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대선 때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 65%보다 10% 낮은 것입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7개 경합주 전체에 아시안계 유권자를 겨냥한 TV 광고를 시작했으며 이 지역 언론들은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인식되면서 대선 광고가 쇄도해 다음 대선 때까지 4년치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 트럼프 매체로 알려진 팍스뉴스 여론조사에서도 기존 조사 결과가 뒤집어지며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팍스뉴스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50%로 48%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는 약 한 달 전인 8월 중순 트럼프가 해리스를 1%포인트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해리스가 3%를 더 얻은 것으로 여론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팍스뉴스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1%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역시 9월 조사에서 뒤집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해리스의 2% 리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즉 6%에 달하는 오차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승리를 속단할 수 없으며 다만 친 트럼프 매체 조사에서도 추세가 바뀌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친 트럼프 매체답게 전국적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인단 투표가 결정하는 대선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스뉴스는 지난 2016년 전국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앞섰지만 대선 결과는 트럼프가 30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227명에 그친 힐러리를 약 1.5배에 달하는 큰 표차로 물리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는 흑인과 도시 유권자 그리고 30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졸 이상의 학력자와 여성층의 지지도 두드러졌습니다. 또 해리스는 2020년 바이든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중 93%의 지지를 받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자신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 94%의 지지를 받는 등 2020년 투표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3천여 개의 카운티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 해리스 부통령은 48%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른바 7개 경합주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사상 최초로 지난해 미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에 등극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엔 무역개발회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2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 미국의 최대 투자국 지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투자 규모는 2022년보다 11% 줄었음에도 2022년 대미 투자 1위였던 대만의 투자는 더 큰 규모로 급감, 한국이 1위에 오른 것입니다. 또 한국에 이어서 카나다가 2위에 올랐고 독일과 영국,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된 것은 지난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 해외 기업 투자에 대한 강력한 보조금 지원 정책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채택,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미국 투자만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등에 따른 긴장 고조도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중국이 한국을 미국 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한국 기업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19년 한국의 대외 투자 중 미국의 비중은 18%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투자는 11%에서 1% 미만으로 극단적으로 줄었습니다. 대학 졸업 10년 뒤 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은 MIT로 조사됐습니다. 연봉조사업체 페이스케일에 따르면 MIT 졸업생은 직장 경력 10년이 되면 중간 연봉이 19만 6,900달러로 미국 대학 중 가장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력 10년 뒤 프린스턴 대학이 19만 4,100달러, 해군사관학교가 18만 7,800달러, 하비머드가 18만 5,900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하버드 대학은 경력 10년차 연봉이 17만 7,400달러로 전체 대학 중 10위,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17만 8,300달러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학 졸업 뒤 경력 5년 차에는 하비머드 대학이 11만 5천 달러로 가장 많았고 MIT가 11만 200달러로 2위, 스탠포드가 10만 2,300달러로 3위였으며 5년차 10만 달러 이상은 전부 3개 대학에 그쳤습니다. 이외 뉴욕주 대학 중 콜게이트가 경력 10년 때 17만 6,100달러로 11위, 경력 5년 때는 8만 7,400달러를 기록한 반면 컬럼비아는 39위, 코넬은 42위로 아이비리그지만 연봉 순위는 한참 낮았습니다. 뉴저지 대학 중에는 스티븐스 공대가 10년차 연봉 17만 2,900달러로 전체 17위였으며 경력 5년차 연봉은 9만 2,800달러로 전체 8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12,000건 감소했으며 이는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입니다.
미국이 0.5% 금리 인하를 단행,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든 가운데 한국 시간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5원 내린 1,329원에 마감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기로 했으며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암연구학회는 모든 암의 40%가 술, 담배, 비만, 자외선 노출 등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50세 미만의 유방암과 대장암 증가는 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퀸즈 26 선거구를 대표하는 줄리언 뉴욕시의원이 라가디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45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대학은 이 기금을 수영장과 전반적으로 필요한 보수 공사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 세계 최고 전문병원 평가에서 서울의 삼성암병원이 3위, 서울 아산병원이 5위, 서울대병원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엔 MD 앤더슨, 2위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가 선정됐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도난 피해 집단 소송에 합의함에 따라서 손실을 본 차량 소유자나 피해자는 사안에 따라 최대 3,375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합의금 청구 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퀸즈 장로교회가 오는 토요일부터 3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에 건축기금모금 바자회를 실시합니다. 바자회에선 김치와 밑반찬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54분입니다. 이상으로 9월 1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